안녕하세요. 메리차지 점장 최진호입니다. 26년 1월 달 영업방안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우리가 운전자 절판에 몰입을 하느라 절판 5단계에 있는데요. 뭐였냐면은 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절판을 못했거든요. 이제 지금 저번 달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기사를 내놨었고, 실제로 이제 요번 달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인상을 한 편이고, 이제 메리츠화재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만 인상, 거의 동결 수준으로 우리가 인상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진 특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난 4월에 있었거든요. 지난 4월에 이제 전 손보사가 또 보험료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었고, 메리츠는 조금만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 그 보험료 인하 이후에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돌렸어요. 예를 들면 팀장님들한테 설문을 막 돌렸어요. 메리츠화재 보험료가 어떻냐에 대한 질문을 거의 매월 했었거든요. 근데 4월 이전에는 메리츠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4월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게 되었는데, 이번 1월에는 마찬가지로 타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릴 때 우리는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험료를 거의 인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사의 보험료 조정 내역을 좀 보면은 일단은 회사별로 여기는 여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종합에 따라 또 보험료 인상을 많이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녀를 같이 올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요 두 남녀를 다 이렇게 많이 올렸다라는 거는 아마 설계해 보시면 보험료에서 확 느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DB도 요즘은 이제 저렴한 회사는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DB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많이 올렸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많이 올렸는데, 저희는 이제 보험료를 거의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험료 설계를 종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단비 위주로 한다든지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었다. 사실 12월 달에도 메리츠화재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했었는데요. 요 저렴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타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은 몇몇 특약들이 인하가 돼버렸더라고요. 동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사는 많이 올린 반면 우리는 거의 동결 내지는 내려가는 수준으로 보험료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종합으로 설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진단비로 했을 때 더더욱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자료는 잘 안 믿잖아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발간한 자료를 봐도 보시면 이 색깔 있죠?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한 게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할 수 있는 상품이 3테너잖아요. 3테너 라인에서 이렇게 저렴하다. 이 검은색 칠해진 게 좀 비싼 라인인 거죠. 검은색이. 그래서 회사별로 잘 살펴보시면 어디가 가장 비싼지, 어디가 제일 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편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으로 때렸을 때, 원래 종합으로 때리면은 메리츠가 좀 뭐 비싸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1월 달 들어서는 타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올려주면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축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싼 회사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도 마찬가지고, 대리점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대리점 보험료 비교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리츠화재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을 돌아보면은 뭐가 많이 팔렸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주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암 치료비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1월에 가입률이 8.2%인데 누계로 11월까지 봤을 때는 55%에 이르는, 거의 두 건당 한 건은 주요 치료비를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요 치료비가 나오면서 암 진단비의 가입률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보니까 어때요? 암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진단비의 가입률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더라. 그러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진단비에 대한 니즈가 여전히 현장에서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진단비를 왜 가입하느냐라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역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빵원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시경을 통해서 종양을 절제했는데
대장 용종을 절제했는데 이게 암이었더라. 뭐 이러면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상급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진단비는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최후의 수비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포기할 수 없는 특약이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치료비를 왜 가입을 하냐? 치료비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치료비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일단은 진단비 관련해서는 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진단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검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많이 발생했을 거야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되었다는 자료가 있죠.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 두려움이 바뀐 거죠. 암 환자들의 두려움이 예전에는 죽는 게 두려웠던 거죠. 사망이 두려웠다. 그렇죠. 사망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오래 살게 되었고, 암 환자가 오래 살게 되었고, 생존율이 증가되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암에 대한 치료비, 예, 즉 두 번째 암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전이에 대한 거죠. 전이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암의 치료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냐? 원래 1세대 항암을 했을 때는 입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요, 표적이나 면역을 하면서 이 부작용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통원 치료를 많이 받게 되었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아마 키트루다라는 거를 우리는 모르는 팀장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가장 유명한 면역항암 치료제잖아요, 그죠? 요 키트루다라는 거를 원래는 정맥 주사를 놨어요. 정맥 주사, 그죠? 정맥 주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뭘로 바뀌었냐? 혹시 여기 뒤에 영어 보이세요? 키트루다 SC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 주사는 뭐예요? 그냥 팔뚝에 놓거나 또는 엉덩이 주사로 끝난다.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결국 1분에서 2분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치료가. 그래서 입원이 굉장히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 의료 실비를 믿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그거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치료비가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결국은 비급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액 비급여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품별로 보면은 치료 비용이 연간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런 케이스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병용 치료,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활용을 했을 때 같이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약값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3주 기준으로 약값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화하고 있다. 병용요법이라는 게 생기고 있고, 또 아까 SC라고 해가지고 약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뭘로 오는 거예요? 통원과 비급여 쪽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 포기 요인이 어때요? 암 치료비의 부담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통계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죠. 예, 치료비 중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적자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2065년에 누적 적자가 무려 5,700조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계속해서 기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보장을 줄인다라는 위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급여 쪽에 준비가 필요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진단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비용은 요 뒤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메리츠가 생각한 건 뭐냐? 아, 아직도 현장에선 진단비라는 수비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환자분들이 치료를 어디 구간에서 많이 포기하느냐라고 봤더니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구나. 근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가입하려면 어때요? 보험료가 비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진단비와 비급여 치료비의 걱정을 메우면서도 보험료는 적당한 보험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치료비를 출시를 했다. 제목은 암 진단 및 치료비인데요. 이게 굉장히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단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웠다. 그래서 타사는 뭘 팔죠? 암 진단비를 판다면 메리츠는 암 치단비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진단비와
치료비를 같이 조합을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 거야? 암 진단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서비스로 요 녀석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를요. 최저선을 잡지 않았어요. 100만 원 이상만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만 가입을 하시면 뭐를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다? 면역 표적 양성자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보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만약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진단 받으면 진단비 그냥 지급하면 되겠죠. 이거는 1회한이에요. 이 담보는 소멸이 되는데 뒤에 암통합치료비 비급여 요 부분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짜리 또는 4천만 원짜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요. 표적 항암을 먼저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치료 때는 2천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를 치료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즉 진단비는 1회 주고 소멸하지만 요 녀석은 평생 보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진단비도 주는데 비통치가 서비스로 드린다. 요 정도 수준의 보험료예요. 자, 실제 보험료를 보자고요. 이게 이제 저희 원래 당사의 암진단비 보험료고 암 치단비의 보험료가 이거예요.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죠. 네, 1,000원 정도 차이 나고요. 타사 대비해서는 어때요? 네, 타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오히려 우리 암 치단비가 타사보다 저렴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뭘 가입을 해야 돼요? 암 치단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A사에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할 때 보험료가 26,520원이었어요. 암 진단 받으면 1,000만 원 받고 어때요? 소멸이죠. 근데 메리츠는요. 암 치단비 같은 경우는요. 뒤에 4천만 원짜리로 가입했다 쳤을 때 월보험료가 24,000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2,000원이 싼데 일단 암 진단비 한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보상을 받겠죠. 거기에 양성자를 하게 됐을 때는 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얘네들이 소멸하지 않는다. 평생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진단비는 소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어떻다? 더 저렴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단비와 타사의 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보시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죠? 암 치단비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최저선을 1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요 뒤에 것만 나 가입할래. 그러면은 최저 보험료라는 게 없죠. 뭘로 가입하면? 또또함으로 가입하시면 최저 보험료의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최소로 줄인 다음에 비급여 치료비를 나는 되게 싸게 가져가 볼래? 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 활용해 가지고 요 1월이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12월에 우리가 절판을 했기 때문에 판매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렴하게 요 녀석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4천짜리 이 암백지 4천 플랜은 뭐냐면 암진단비 100만 원 똑같이 깔아주고 비급여치료 4천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암 생활비를 1,000만 원을 조합을 해주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생활비는 언제 주는 거예요? 수술, 약물, 방사선. 둘 중에 아니 셋 중에 두 개만 하면 지급, 두 개만 하면 지급, 수술 2번 하면 지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는 50세, 60세에서 만 원대 보험료. 하지만 여기서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왜? 설계를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면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면역을 받았을 때 1억 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치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비급여를 5천을 가입을 하는 거죠. 네, 1,000에 5천짜리 플랜이에요. 거기에다가 메리츠화재 비통치 있죠? 비통치 1억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단비 1,000만 원과 비통치 1억을 가입을 하면 면역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걸려 있으니까 나올 거고요. 치단비 쪽에서 비급여 표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천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통치에서 면역 항암 3천, 표적 항암 3천, 항암 약물 1,000 해서 총 1억이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가 어때요? 좀 비싼가 싶죠. 근데 얘 설계를 몇 년 납을 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 설계했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겠죠. 얼마로? 30년 납 90세로 그냥 줄이시면 된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면 또는 20년 납 90세로 줄이셔도 된다.
예, 일부러 비싸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비싼 설계를, 최고로 비싼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를 줄여서 나가시면 되고요. 암 진단비만 소멸하기 때문에 2차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겠죠, 면역 강화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암치단비와 비통치 1억을 가입하는 플랜을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이 비통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비통치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통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비통치 같은 경우는 자, 요 장표를 봐야 돼요. 자, 주요 치료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치료 영역이 있는 거죠. 자, 비급여 주요 치료비를 타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수술, 항암 방사선을 보상을 해주는 건 똑같다. 근데 메리츠는 뭘 더? 다빈치 로봇,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양성자를 추가로 더 드리고 있다. 근데 요렇게 예쁜 그림으로 보면은 쉽대요. 근데 제안서를 뽑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제안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타사의 비급여 주요 치료비, 비급여 주요 치료비 그리고 우리의 비통치 예, 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장을 넘겼을 때 어때요? 메리츠의 비통치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표가 너무 많아. 그렇죠. 표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타사의 비급여 주요 치료비는 단순하더라 이거죠. 왜? 아, 수술하면 3천, 항암하면 3천, 뭐 약물 치료, 방사선 하면 3천,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좋아 보인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 메리츠의 1억짜리와 타사의 3천만 원짜리 비교예요. 자, 연간 최대 보장액이 어떻게 돼요? 메리츠는 1억인 거고 타사는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각각 3천씩에서 최대 9천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보험료 차이는 어때요? 어, 여자는 한 6천 원, 7천 원 차이 나는 거고 남자는 12,000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3테노 설계거든요. 3테노에서 요 보험료면 쭉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뭐 3호로 내려간다거나 335로 내려간다. 이러면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수만 원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이제 보험료 차이는 확인했고 뭘로 넘어가면 되죠? 이제 기능으로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면역 강화를 했다. 타사의 비급여 주요 치료비는 그냥 3천만 원 지급하면 끝이에요. 근데 메리츠에는요. 여기서 1천만 원 나오고요. 또 여기서 3천만 원, 여기서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7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거고요. 자, 표적 항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3천 주면 끝이고요. 메리츠는 여기서 1천만 원, 여기서 3천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빈치는 타사가 좀 낮네요. 그리고 양성자는요 거꾸로 메리츠가 더 낮고요. 그래서 이때는 뭘 봐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험료 차이를 보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통치가 표가 복잡해서 그렇지 타사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회사도 우리 거랑 똑같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고맙죠.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도록 잘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보험료 비교를 조금 많이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타사는 올렸다. 타사는 보험료를 많이 올렸고요. 메리츠는 보험료를 동결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진단비 영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진단비와 그리고 치료비를 같이 드릴게요. 어떤 보험료로? 진단비 보험료로 그대로 드릴게요. 자, 이제는 암 진단비 가입하지 마시고 암 치단비를 가입하시라. 근데 치단비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 메리츠의 비통치다. 비통치로 했을 때 아까 보장 보셨잖아요. 면역 항암 1억 플랜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진단비를 포기하기 싫다. 또 치료비도 포기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메리츠와 이제 암 치단비로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